케이스 컴피티션이지만 아쉽게도 이번엔 상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마지막 세션에 좌장 선생님은 경북대병원의 박헌식 교수님과 그 다음에 고대 안암병원의 유철훈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헌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마지막 세션이 됐습니다. 마지막은 케이스 컴피티션 세션으로 케이스가 7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참고로 보니까 서울 지방의 일몰 타임이 5시 1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마치는 시간이 7시 50분인데 마치면 밖으로 나가면 깜깜할 것 같으니까 좀 활발한 발표 시간 좀 줄여주시고 디스커션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발표는 좀 가급적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케이스 하고 약 7분 발표에 약 5분 디스커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조금 일찍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제가 소개해드리고 후반부는 유철현 교수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원광대병원의 주동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Challenging PCI for non-STEMI caused by calcified left main stenosis-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원광대병원 순환기내과 펠로우 우수동현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챌린징 PCI for non-STEMI caused by calcified left main stenosis-였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어큐트 MI로 좀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예, 케이스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케이스는 6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내원 30분 전에 발생한 디스프니아를 주어서 119 통해서 내원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환자분 히스토리상으로는 하이퍼텐션 이외에는 특이 과거력은 없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내원 당시 바이탈은 140에 100이었고 펄스레이트 분당 120회, 레스피레이터는 분당 22였고 피번 소견은 없었습니다. 멘탈은 드로우즈하였고 환자분 내원 당시는 혈압이 괜찮았으나 이 이후에는 80에 60까지 떨어진 양상 보였습니다. 내원 처음 찍은 심전도입니다. V1부터 3까지 에스트 엘리베이션이 보이고 V5, 6, 투스 레벨프에 디프레션 보이는 어큐트 MI를 시사하는 심전도를 보였습니다. 환자분 내원 당시 리저브 마스크 15리터에서도 세츄레이션 유지가 안 되고 멘탈이 처지면서 사이아노스 심해서 바로 인투베이션 진행하였고 이후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보스 펄머니 에데마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니셜 랩 파인딩으로는 WC나 CRP, 크레아틴이 마일드하게 상승되어 있었고 BNP가 2600으로 상승되어 있으면서 이니셜 랩에서는 트로핀 T가 74로 상승되어 있었고 이후 3시간 뒤 팔로우 랩에서는 카드 엔자임이 모두 상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텐테이브 다이오노시스로 환자분이 디스프니아로 내원하였고 EKG에서 저명한 어큐트 MI 시선 소견을 보이면서 샥 스테이트로 보여서 어큐트 MI에 의한 카디오적인 샥으로 진단하였고 바로 프라이머리 PCR을 진행하였습니다. PCI에서 코달표에서 레프트 메인과 프록시마 LA에 리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디스털 서크에도 병변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라니얼 뷰에서 저명하게 디스털 메인 레프트 메인 디스탈 부분과 프록시마 LAD 부분에 심한 칼시펜스 동반한 리전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RCA에도 PL과 PDA의 오스티움 쪽에 모더레이트한 병변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다이온스 찍으면서 BP가 80에 60선까지 떨어진 양상이어서 환자분 우선 이제 적용이 쉬운 IAP를 먼저 저희는 인서션 하였습니다. 다행히 IAP 인서션 하면서 환자 BP가 유지되었고 환자분 이제 랩트 LAD와 서크의 와이어링 한 후에 먼저 서크의 프리다일레이션 시행하였고 이후 2.0 발론을 통해서 메인과 LAD에 발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시다시피 크게 늘어나진 않았고 스텐트를 인서션 하였으나 방변을 통과하지 않아서 로타를 통해 아스트로토미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25 벌을 통해서 하고 1.5까지 벌을 이용한 아스트로토미 진행하였고 그 이후에 다행히 스텐트가 병변을 통과하여서 3.0 스텐트를 인서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서션 후에도 언더 익스패션이 보여서 NC 발론 3.0 NC 발론을 통해서 하이 프레저를 가하여서
포스트 다일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포스트 다일레이션 후에 지금 파이널 이미지들입니다. 환자분 보시다시피 NC 발론을 통해서 하이프레저를 가했음에 불구하고 완전하게 펴지는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그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하였고 플로우가 나쁜 거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시술은 끝마쳤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시술 후에 찍은 에코카디오그래피에서 EF는 27%였고 LA에 대한 서크의 그 월모션을 보였고 스트로크 볼륨 감소되어 있는 전형적인 어큐트 MI와 카디오제닉 샥 때 보일 수 있는 에코카디오그래피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시술 후에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였고 이틀째 그 환자분 큰 문제 없이 IOP 리무브 하였고 3일째에는 익스투베이까지 진행하였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치료가 되었다면 좋았을 환자겠지만 환자분 저번 주인 시술 2달 뒤에 이번엔 체스트 페인을 동반해서 다시 저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심전도상에서 어큐트 MI가 보이는 소견이었고 바로 프라이머리 PCI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넣었던 스텐트에 리스테노시스 소견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NC 발론을 통해서 발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론 후에 그 플로우가 팀 3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마치셨습니다. 이 케이스를 준비하면서 저희 생각했던 디스커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물론 에크모가 그 IBP보다 그 환자의 서바이벌 베니핏에는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환자와 같이 BP 저하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일종의 브릿지 개념으로 IAP를 삽입하는 게 좀 더 그래서 당장의 순간 넘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 교수님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 환자는 이제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이 젊고 하이퍼텐션 외에는 특별한 과거리가 없는 리스크 팩터가 없는 환자분이었고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했기 때문에 이머전시 캐비지보다는 PCI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PCI를 진행하였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리스테노시스가 있었고 그래서 환자분께 처음에 캐비지를 했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생각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디베이트블한 케이스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침 여기 패널 생 중에 두 분 선생님께서 카디악 서진 나와 계십니다. 카톨릭 성모의 김도현 선생님, 김용환 선생님 나와 계시고 또 다른 김병호 선생님, 박재용, 양인호 선생님, 재원호 선생님 패널 나와 계십니다. 질문이나 토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IBP 저희도 서성모병원의 김도현입니다. IBP 저희도 좀 요즘엔 거의 안 해가지고요. 넣는 방법도 지금 다 까먹어서 혹시 선생님 직접 하셨나요? IBP는? 저는 어시스트로만 들어가고 저희 예, 교수님께서 예. 직접 하셨습니다. IBP 넣는 것보다 에코 넣는 게 좀 더 프로시저 좀 더 쉽고요. 또 만약에 발탈이 좀 더 언스테이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에크모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제 환자가 베스큘러 어세스가 어렵다라든지 만약에 아니 뭐 에올타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는 IBP가 초이스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트렌드는 좀 거의 에크모인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첫 번째 이벤트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어큐트 MI 때는 이제 인터벤션 하시는 건 맞는데 아직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캐비지 레코멘드 그때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으셨는지. 예. 두 번째 예. 이벤트 있기 전에. 예. 예. 사실 그 환자분께 그 캐비지를 권유를 했었었는데요. 하고 나서 환자분이 그 캐비지를 리퓨즈했던 환자분이어서 이번에도 다시 오셨을 때 저희가 다시 PTCA를 진행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캐비지를 너무 약하게 레코멘드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퍼레이터였고요. 예. 그 병원마다 좀 사정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IBP 듣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IBP 에크모를 넣으려면은 이제 퍼퓨전 저희가
간호사 1명, 기사 1명이 에머전시 때 나오는 일요일 날 오는 환자인데 그 2명이 이제 1명은 어시스트 들어오고 펠로우랑 어시스트 들어오고 이제 밖에는 서큘레이션 간호사 딱 1명이라 사실 이미지 스터디 하기도 쉽지 않고 IBP만 하자고 해도 이렇게 간호사들 입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에크모 프라이밍 하라고 그러면 이제 프라이밍 할 줄 몰라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위해서 병원과 캣방을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브릿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에크모로 가겠다 싶으면은 이제 PA를 또 1명 불러서 이제 준비를 하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IBP가 훨씬 손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 첫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그냥 반론만 하고 KBG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KBG 스케줄 잡혀 있는 환자인데요. 환자가 어제 도망갔습니다. 네, 한주영 선생님. 네, 뭐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까 디시전 메이킹은 빼고 프랙티컬하게 노타를 이제 1.25부터 하셨는데 프락시멀 LAD는 우리 이미징을 뭐 못 보고 안 보고 했지만 틀림없이 3mm 이상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버트 아트리 레이셔가 0.5, 0.6 이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1.5, 그 다음에 아마 좀 여유가 있어서 뭘 보셨으면 1.75나 오히려 이렇게 가셨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 이미 벌룬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1.5 들어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저도. 윤경호 선생님 동의하시죠? 네. 지금 이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을 거예요. 예. 장기혁 선생님. 노타 하시고 노타까지 굉장히 잘 됐는데 노타하고 NC를 먼저 하고 그리고 스텐을 넣어야 되는데 아마 급해서 막 서둘러서 스텐을 넣고 그 다음에 NC 하면서 이게 조금 약간 꼬였던 것 같은 그런 네. 생각. 새벽이었죠? 네. 네, 새벽이었답니다. 네. CS 선생님 나와 계신데 CS 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CS 선생님 혹시 이 케이스 보고 뭐 따로 코멘트나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현 선생님, 김용환 선생님 두 분이 흉부외과 선생님 맞으시죠? 예, 예. 서울성모병 김용환입니다. 아까 저도 이제 질문이 혹시 IBP보다 에크모가 더 낫지 않았을까 이제 저도 질문을 이제 궁금했었는데요. 아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 환자는 그 2달 정도의 서브큐트 스텐트 레이트라 해야 되나? 한 2달이 지났으니까 스텐트 스롬보시스가 이제 문제인데 언더 익스펜션이 약간 돼 있어. 이럴 때 안티플레이티드를 어떻게 가져가셨나요? 아스피린의 프라스그를 두얼로 봤습니다. 그런데도 스텐트 스롬보시스 생긴 거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스텐트는 충분히 언더 익스펜션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윤경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이제 세컨 스테이지로 캐비지를 고려하셨다고 그런 스트레이티지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CS 선생님? AMI 세팅에서 메인이고 언스테이블하고 그런 프로시저로 일단 뭐 벨룬이나 이런 것만 해놓고 그다음에 캐비지 들어가서 컴플리트 리바스클라리제이션 하는 이 스트레이티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 흉부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카디오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물론 협진을 이제 해주셔야 되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에크모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오를 보고서 캐비지 하는 것, 에크모를 한 상태에서 캐비지 하는 것도 옵션일 것 같습니다. 네, 윤경호 선생님. 이제 KBG가 바로 되는 이제 또 그런 병원의 여러 가지 또 제약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BG가 바로 되는 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뭐 임팍 VSD 이런 경우는 좀 계속 미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세팅에서 발론으로 이렇게 플로우만 일단 딱 통하게 해놓고 에크모나 뭐 IBP나 뭐든 MCS로 서포트하면서 그럴 때 수술 타이밍 그런 것도 좀 있나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며칠 끄는 게 좋은지 그런 어큐트 MI 때
바이패스 서저리 타이밍 그런 건 일단 뭐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컴플리트 리바스큘라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월모션이 많이 떨어져 있고 에코모라든지 IMFP 위닝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그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환자가 좀 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레이트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뭐 하여튼 한 20년 정도 전에 스타일의 뱅키신지 뭐 리바스큘라이제이션 스트래티지 PCI하고 그 KBG를 봤는데 KBG는 어큐트 MI 세팅에서는 굉장히 초반에 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한주영 선생님. 아마 TIMI3 플로우만 얻었으면은 혈관을 더 막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거는 아마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TIMI3 플로우만 확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하트 페일리어 트리트먼트에 집중을 해야죠. 뭐 그게 에크모가 됐건 뭐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됐건 그런데도 못 버티면 할 수 없이 KBG를 이머전트하게 넘어가지만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으면 조금 쉬었다가 안정하고 KBG 가는 게 아마 환자 컨디션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머전트 세팅에서 뭐 안티코아레이션 굉장히 블리딩 리스크도 굉장히 높고 이 케이스는 뭐 아까 1.75벌까지 벌을 한번 쓰면 조금 컴플리트 레지다를 없앨 수 있느냐 이런 그 로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2.0을 쓰더라도 완벽하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보면 아이부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리소트립시 이런 데 인디케이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마지막으로 짧게. 예. 제 같으면 아까 로타를 그래도 불안한 1.25 쓴 다음에는 바로 1.75로 갈 것 같습니다. 저도 1.5로 가서 1.75 가는 거는 부담스러우면 1.5로 이유를 하고 1.75 하고 페모랄 쪽 어프로치 하면 사실은 레커멘드는 안 됐지만은 7 프렌치 가이딩도 2.0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코디스크를 빼고. 그래서 그때 쓸 수는 있습니다. 예. 예. 시간 관계상 수고했습니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대병원의 임용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케이스는 AMI complicated cardiogenic shock etiology not feasible on angiogram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병원의 수양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임용환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케이스를 준비를 했고 사실 제가 이 케이스 발표를 해달라고 받았을 때에는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흉부외과 교수님 나와 계시니까 디스커션 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컴피티션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코로너리 인터벤션 컴피티션이라는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전임의 때 봤었던 케이스 중에 많이 배웠던 그런 케이스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케이스는 61세 여자 환자였고 열흘 전부터 시작된 디스니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환자가 숨이 차는데 참다가 좀 나아진 듯 하다가 다시 확 10시간 정도 전부터 나빠져가지고 내원을 하였었고 언더라잉으로 하이퍼텐션이 있고 네버스모커에 술을 마시지 않는 여자 환자였습니다. 혈압이 90에 60 정도로 보드라인 정도 있었고 하트레이트가 116km 빨랐으며 타키프니아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이니셜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이고 양폐하 쪽으로 헤지니스가 있어가지고 푸마 에데마가 있구나라는 임프레션을 받고 이 케이지를 찍었는데 인필 리드 쪽으로 이미 큐브가 생겼는데 ST가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바로 이제 캐슬랩인 교수님께 리포트를 드리고 이멀전트 CAG를 하게 됐습니다. 엔지오그램 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레프트 엔지오그램은 코로너리가 깨끗했고 라이트 쪽으로 디스탈에 콜레테럴이 생겨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레프트 코로너리는 딱히 시그니피컨한 리전 보이지 않았었고 RCA를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PDA 브랜치가 토탈 어클루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와이어를 놓고 작은 벌룬부터 여러 차례 벌룬 딜라테이션을 해주었으나 이제 플로우가 만들어지지 않은 양상이고 약간 플로우가 만들어지는데 스롬바이가 차 있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차례 원을 하면서 플로우가 안 열리니까 석션까지 해보고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시술하는 과정에서 점차 이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70에 40까지 떨어지고 노에프네프릴 다음 용량까지 이제 올려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니셜 랩이 나왔는데 이니셜 랩이 락테이트 7점대고 트로핀도 올라가 있어요. MI는 맞는데 락테이트 올라가 있고 혈압이 떨어져 있는 카디오닌 샥이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이제 코로나리는 PDA 이 작은 브랜치만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환자 계속 나빠지니까 V 에크모를 다음과 같이 넣고 이제 그다음 스텝을 밟았고 베드 사이드에서 에코를 보았습니다. 보면 LV는 굉장히 컨트랙션이 잘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하이퍼다이나믹한 그런 상태로 생각이 되는데 보면 도플러를 대보았을 때 이제 MR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면 파필라리 머슬이 이렇게 럽처가 돼가지고 이게 뒤로 다 플로어가 새면서 안테글 플로어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카디오닉 샥이 생겼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제 밤 한 6시, 7시 정도에 와가지고 이리저리 에크모 놓고 한 치료하는 과정에서 9시 정도 됐던 걸 기억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흉부외과 쪽에 연락을 바로 해서 이번에 또 OP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엔지오그램과 에코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코로나리 안쪽에는 스롬바이가 차 있어가지고 PDA 쪽은 캐비지를 해주었고 마이트럴 밸브를 보았을 때 포스테리 파필라리 머슬이 미드 포션에서 럽처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긴 어큐트 MR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한 카디오제닉 샥이 진단되어서 다음과 같이 MVR을 해주었었습니다. 포스트오피 코스를 보았을 때 MVR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혈압은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아서 에크모를 떼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가 이제 SICU로 나왔었고 에크모 이후에 잠깐 이렇게 혈압도 안정이 되고 락테이트도 떨어졌는데 OP를 하면서 살짝 락테이트 다시 올랐고 다행히 그날 새벽에 이제 락테이트가 다음과 같이 감소를 해서 샥 피지올로지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항겐제를 넣어놨었는데 풀마의 아터리의 다이스톨 프레셔가 상당히 높고 풀마 이데마가 좀 심해지고 그다음에 펄스 프레셔가 10 미만으로 벌어져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에크모로 오래 끌어야 될 것 같으니까 벤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septostomy 해서 레프트 에이트리움 쪽으로 트랜스셉탈 레프트 에이트리얼 캐뉼레이션을 통한 레프트 하트 언로딩을 그 다음 날에 했었습니다. 그림 다음과 같고 보시면 캐뉼라 하나 더 이렇게 레프트 에이트리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3일째 TT를 보았을 때 포스트 카디오토미 샥으로 생각되는 이제 LV 디스펑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이때도 느낌이 이상하다 했는데 도플러 컬러를 입혀보더라도 레프트 에이트리움에서 벤트리클로 가는 플로우가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일째 이제 제가 그때 전임이었는데 제가 포트볼을 봤었는데 움직이는데 오프닝이 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레프트에 이렇게 도플러를 대보더라도 전혀 안티글 플로우가 나오지 않고 여기다 펄스웨이 도플러를 대보았을 때 전혀 플로우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에코롬 디렉터 교수님과 함께 TE를 가지고 다시 환자한테 가서 봤더니 이 마이트럴 밸브 안쪽에 스롬바이가 생기면서 클라시 되어서 이제 오프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흉부외과 교수님은 괴로워하셨고 2, 3일 정도 안티코ագր레이션 해보고 그때도 안 열리면 그때는 리오피를 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했는데 이제 다시 에코를 대보더라도 열리지 않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리오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오피를 하면서 이제 레프트 에이트리움에 들어가 있는 벤팅 캐뉼라는 제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일 뒤에 보면 시원하게 이제 안테글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POD 4일째, 그러니까 리오피 4일 후에 이제 에크모를 위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카디오제닉 샥 우리가 AMI 컴플리케이트된 카디오제닉 샥은 코로나가 굉장히 안 좋고 레프트 메인 뭐 이퀴벌런트 이런 소견이 보여지면 카디오제닉 샥이 생길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를 열어줄 수 있게 된 다음부터 드물지만 이런 메카닉 컴플리케이션, 이런 카디오제닉 샥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전임 시절에 이제 배웠고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IABP 넣고 환자가 버텨주면 OP를 빨리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었을 것 같고 환자가 안 좋아졌던 가장 큰 요인은 결국에는 마이트럴 밸브를 갈아줬지만 거기에 스롬바이가 생기면서 오프닝이 되지 않아가지고 에크모도 위닝이 늦어졌고 리오피를 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벤팅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레프트 에이트리얼 쪽에 플루이드가 실리는 걸 막아주고 안테리어 플로우가 떨어지니까 마이트럴 밸브가 클라시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당시에는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꼭 벤팅을 했어야 됐을까도 좀 다시 뒤돌아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컬 exam이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고 캐슬랩에서 환자가 안 좋을 때는 에코를 통해서 어떤 원인을 찾는 노력이 이펙티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어큐트 인피리 MI에 파필렛 머슬 럽처된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 뭐 질문에 토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흉부외과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이런 컴플리케이티드 케이스는 사실은 뭐 경험은 많지 않지만은 이렇게 이제 LA 벤팅을 이제 에크모를 하면서 LA 벤팅을 하는 경우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안티리어 플로가 이제 없기 때문에 더 이제 그 트롬보스가 생길 이제 위험이 높은데 혹시 안티코아굴레이션은 그동안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시에 이제 네, 헤파린을 저희 센터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팔로우는 ACT를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달리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첫 번째 술 이후에 아무래도 블리딩이 좀 있었어 가지고 헤파린 스타트 타임이 조금 늦어진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안티코아굴레이션 루틴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제 평소보다는 좀 ACT를 조금 더 높게 좀 이제 봐야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예,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LV가 정상이었잖아요, LV 펑션이. 예. 근데 LA 벤팅을 왜 LA 벤팅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디시전 메이킹 당시 전임의를 하진 않았긴 한데 뒤돌아서 봐보면 소환간지에서 다이스톨 프레셔 거의 한 20 정도까지 20 중반까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에코를 대보았을 때 에어트 밸브가 안 열리고 LV 펑션이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복할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것도 같고 다음날에 보면 물론 볼륨이나 이런 것들 많이 줘가지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약간 프로메 에데마가 증가된 걸 보고 벤팅 의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벤팅은 수술 전에 하신 거잖아요. 수술 이후에 한 이후에 한 네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다른 플로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그럼 그 아까 ACT가 얼마라고요? 그 저기 수술하고 나서 저희 센터는 에크모를 하게 되면 ACT를 160에서 200 사이 정도로 이제 헤파리나이제이션 시키면서 네. 이제 에크모 달아지는 상황에서는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밸브 스롬보시스 왜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발표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레프트 에이트리움 디컴을 해가지고 플루이드를 줄여주니까 자연스럽게 생겨야 되는 안티그럴 플로우가 안 생기게 되고 이와 더불어서 에크모를 시행을 하고 있을 때는 에어로타이 가해진 애프터로드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애프터로드가 증가를 하고 플루이드를 준 상황에서 그 사이 플로우는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마이트럴 밸브가 이제 계속 오프닝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스롬보스나 피브린 클라시 생기면서 다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장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소전들이 계시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그냥 파필러리 머슬 손상받아서 하나 찢어진 거잖아요. 아니 뭐 럽처가 찢어진 건 아니고 그 끊어진 거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은 제일 쉬운 게 리페어라고 생각하지 밸브를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보통은 네. 리페어를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사실은 이분은 밸브를 갈았기 때문에 스롬보시스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스롬보시스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에큐트 MI죠. 그다음에 에크모도 해서 플로어를 아예 거기를 안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텐트를 넣었는데 스텐트 자체 플로어 안 가게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든 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이거는 그냥 사실 리페어하는 게 훨씬 심플 뭐 저는 서전이 아니까 심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게 더 상식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예, 저도 아까 케이스를 봤을 때 네. 환자가 이제 PDA가 막히고 해서 이제 파필러리 머슬 럽처까지 있었기 때문에 MVR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이제 LV 럽처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리페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말씀 맞춤해 주셨는데 리페어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지금 에코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리페어가 쉽게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저희 서전 입장에서 경험이 많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좀 리페어가 힘든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고 나서도 이렇게 다시 리거 스테이션이 이렇게 다시 생기는 경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MVR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피 파인딩에서 그 서전 선생님께서 결정하신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리페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전 선생님들도 저도 몇 번 경험이 있어서 리페어를 레커멘드 하면 일단은 이 아큐트한 상황에서 들어가면 조직이 흐물흐물해서 이게 니들이 다 끊어진다고 그래서 좀 타이밍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초반에 좀 꺼려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 조직 자체가 흐물흐물해서 이게 슈처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그 타이밍을 조금 딜레이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저 서전이 저도 아닌지라. 예. 뭐 인파 VSD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최소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는 경우에는 성적이 훨씬 좋고 어쩔 수 없이 뭐 급하게 들어간 경우에는 정말 디제스트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조직이 다 이렇게 두부 이렇게 흐물어뜨러지듯이 다 으스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모탈리티가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경우에는 좀 시간을 좀 끄는 게 환자가 잘 버틴다면은 끄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서크가 그렇게 스몰 서크가 아니고 PD가 막혔기 때문에 아주 인파 계열에는 굉장히 작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완 파피라리 머슬만 끊어졌을 것 같은데 그걸 그 옆에 그 인파계 안 온 마이오카디움에 이렇게 붙이는 그런 리페어 방법은 없나요? 지금 붙일 수도 있고요, 교수님. 그게 파필러리 머슬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리플렛만 약간 트라이앵글레 리섹션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에코를 보지 못해서 어떤 방법이 리페어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굳이 밑에 있는 서브웨블라 아파라투스를 건드리지 않고도 리페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케이스로 수고했습니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성 빈센트 병원의 문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Will you just open it or not?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에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샥인데 저도 샥이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69세 여자 환자고 체스트 페인으로 온 것으로 왔고요. 바이탈은 스테이블했는데 ST 디프레션이 멀티플하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았고 이젝션이 한 30%로 떨어져 있습니다. 트로포닌 포지티브였고 락틱 에이시드가 또 노말이었습니다. 레프트 메인 이어 토탈이었고 LAD 서크 모두 T2 플로우로 떨어져 있었고 약간 스트로크 볼륨이 굉장히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엔저를 볼 수 있었고 프록시멀 RCA도 좀 시그니피컨트한 병변이 있었습니다. 어큐트 MI고 멀티베스리고 이젝션 떨어지고 팀이 플로우는 당연히 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넣고 해야 되는데 바이탈이 스테이블해서 그냥 이걸 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큰 착각. 락티 에이시드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스카이 A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벌룬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리퍼퓨전 인저리가 일단 오면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스텐 넣고 이제 노리플러가 오면서 환자는 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에크모를 넣고 뭐 CPR을 하면서 에크모를 넣기 때문에 아무래도 넣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아무래도 그러면서 에크모 환자는 살았지만 에크모의 스테이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컴플리케이션이 좀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스카이가 A라고 착각을 했던 게 굉장히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59세 남자 환자고 체스트 페인으로 왔고 혈압이 이분은 굉장히 샥이 심했었고 이너트로피스를 달고 혈압은 유지가 됐지만 심전도는 역시 멀티플하게 ST 디프레션이 있고 이젝션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타 병원에서 LAD랑 서크에 디퓨저하게 스텐팅을 했더라고요. 근데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 스롬보시스처럼 보이는 게 있고 팀이2로 서크는 비교적 팀이3인데 LAD가 문제는 팀이1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뭐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샥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지체 없이 저는 에크모를 먼저 넣었고요. 에크모 넣고 나서 RCA를 찍었더니 RCA는 뭐 비교적 괜찮아서 좀 이제 편안하게 인터벤션을 시작했습니다. 뭐 프리다일레이션 하고 크로스오버에서 스텐팅을 하고 스탠볼런으로 팟을 하고 서크 약간 오스 컴프라마이즈드 돼 있어서 이제 파이널 키싱하고 리팟을 해주고 다행히 이분은 뭐 팀이3가 쉽게 잘 얻어졌고요. 그런데 이분은 뭐 어쨌든 CPR이 나기 전에 에크모를 넣었기 때문에 에크모도 3일 정도에 빨리 위닝을 했던 아주 그래도 만족스러웠던 케이스였고요. 뭐 팔로우 엔지오를 해봤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73세 남자 환자고 역시 체스트 페인으로 왔고 좀 3일 정도 묵혀서 왔습니다. 샥이 있었고 역시 이노트로피스 쓰고 좀 좋아졌는데 ST 디프레션도 뭐 멀티플하게 또 보이는 역시 이런 심전도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젝션이 또 이 사람은 또 프리저브 돼 있어서 약간 또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RCA는 인터메디트 레전이 있는데 레프트 메인부터 뭔가 안 좋아 보이고 서크가 토탈인 것 같고요. CTO인 것 같고 크레니얼 뷰에서 보면 뭐 메인부터 디퓨즈하게 병이 쫙 깔려 있고
팀이 2로 떨어져 있고요. 이게 문제가 이제 다이고널이 굉장히 빅 다이고널인데 이 앞쪽에 약간 애뉴리즘처럼 뭔가 와이어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역시 다 안 좋은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이젝션이 괜찮아서 저는 그냥 일단 열고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저의 큰 착오는 이 다이고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와이어링을 했어야 되는데 와이어링에 페일해서 급한 나머지 어쨌든 벌룬하고 레프트 메인부터 쭉 스텐트를 댔는데 노리는 않았습니다. 노리는 않았는데 다이고널이 날아가면서 환자가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노리 플로우는 않았지만 또 굉장히 빅 다이고널이 날아가면서 환자가 안 좋아졌고 이때는 좀 CPR 하면서 당황을 해서 좀 에크모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포스트 PCI 중에 환자는 익스파이어였던 환자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44세 남자고 3시간 전부터 체스트 페인으로 왔고 혈압은 괜찮은데 타키카디가 심했고 ST가 굉장히 심전도 자체가 비자한 심전도입니다. 이젝션 떨어져 있고요. 며칠 전에 타병원에서 PCR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레프트 메인 스텐스 롬보시스가 왔습니다. RCA는 비교적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요. 어큐트 MI에 혈압이 괜찮아도 저는 팀이 1, 2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팀이 제로는 무조건 에크모를 넣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크모를 넣었는데 PCI는 올가나이즈 트롬보스로 있어서 여러 번 아스피레이션 했는데 잘 안 돼서 스텐트를 하나 더 넣고 특별한 문제 없이 결과는 괜찮았는데요. 저는 팀이 제로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마이오카디움을 살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리퍼피션 인저리 때문인지 결국 환자가 계속 핫페일러로 헤매더니 지금은 어쨌든 엘바드랑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환자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61세 남자 환자고 체스트 페인으로 왔는데 이분은 조금 이제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네이처였고요. 심전도 너무 얌전하고 혈압 괜찮고 에코 대봤더니 다 정상이고 근데 CT 찍었더니 레프트 메인에 칼슘이 심해서 엔지오를 했는데 레프트 메인 디스탈에 역시 또 니어토탈이 병변이 있는데 팀이 플로우도 떨어져 있고요. 근데 이게 상황이 다른 게 결국 이 환자는 MI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 MI가 아니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비지를 일단 레커멘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때 캐비지를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심플하게 벌룬을 했는데도 플로우가 좋아지면서도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물론 언더 익스펜전이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별 문제 없이 PCR 맞췄던 환자 같습니다. 과연 이거를 우리가 병변을 봤을 때 이걸 열어도 될지 아니면 그냥 MCS 서포트를 하고 열어야 될지 안 하고 열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 많은데 사실 저는 레프트 메인 같은 경우 팀이 2 이하면은 무조건 MCS 서포트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그게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 마지막과 같이 MI가 아니라면 그냥 열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고 아직까지 어떤 파라미터가 정답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상의 드리고자 케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발표해서 이거 디스커션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해보시죠. 그게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 있는데. 저 패널 중에 한 분만 예.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시죠. 김병호 선생님. 군포지샘병원의 김병호입니다. 교수님처럼 저희는 이제 일단 2차 병원이고 캡이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크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환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을 보낼지 안 보낼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단은 가능한 거는 심장 초음파, 그다음에 이제 심전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심전도에서 멀티패스로 의심되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일단은 에코에서 EF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일단은 에크모를 준비하든 캡이지를 준비하든 저 같으면 다른 병원을 보내든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도저히 이제 보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심플하게 일단은 결정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환자를 잊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심전도 하고 에코 2개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응급실에서 제일 가능한 세팅이라서 그렇기도 합니다. 예.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손성모명 김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에크모를 미리 넣고 할지 말지는 제 보기엔 카디올로스님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어레스트가 날 것
PCI 하다가 어레스트가 날 것 같은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에크모를 넣고 하시는 게 아웃컴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리포트를 한 적은 없지만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그 PCI 하기 전에 뭐 미리 에크모를 넣고 한 환자분의 경우에는 모탈리티가 확실히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좀 네. 걱정이 되시면 환자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일단 스카이 클래시피케이션을 봐서 뭐 C, D거나 뭐 어쨌든 락틱 애시드가 올라가 있는 환자들은 다 샥이 있는 경우는 다 넣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네. 메인 바이퍼케이션에 저렇게 ACS로 온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크모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보거든요. 라지 테리토리에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모르고 저기서 만약에 노리플로 오거나 그러면 바로 환자는 카디오제닉 샥이 가니까 그거는 뭐 잘 대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더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시면 다음 연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한국병원의 이용 선생님께서 케이스 오브 이아트로제닉 코로너리 아터리 다이섹션 듀 투 사이드 브랜치 벨룬 럽처라는 타이틀로 케이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짧고 선명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샥이 없는 환자 케이스라서 마음 놓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좀 심플한 케이스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볼룬 럽처로 인해서 코로나리 아터리 다이섹션 생겼던 이제 케이스였고 환자분은 내원 뭐 6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내원 전날부터 체스트 페인 발생해서 내원하셨습니다. ESRD 뭐 투석하시는 분이고 당뇨,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언더라인 디지즈 있으셨습니다. 랩 파인딩 상에서는 뭐 ESRD 때문에 비엔크라틴 다 올라져 있었고 카디악 마커도 다 올라져 있어서 넌스템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전도상에서는 뭐 저명한 ST 체인지는 보이진 않지만 QA를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었고 넌스템이 임프레션 하에서 이제 에코 봤는데 에코상에서도 넌스템이 합당하게 LED 테리토리 리저널 모션 업노멀리티 보이고 있고 EF도 이젝션 프랙션도 한 40% 정도 좀 떨어져 있는 환자였습니다. 엔지오 했는데 엔지오 파인딩 보시면은 뭐 예상대로 LED 테리토리에 디퓨즈하게 롱 리전 거의 뭐 니어 토탈처럼 이제 보이는 병변이 있습니다. 서크랑 RCL은 상대적으로 괜찮으셨고 LED 보시면 길게 뭐 한 2개 정도 뭐 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사이드 브랜치가 다이어고널 브랜치가 이제 2개 있는데 뭐 퍼스트 다이어고널이 약간 좀 커 보여서 여기는 조금 스텐트하면 막힐 것 같아서 좀 프로텍션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좀 비교적 뭐 심플한 케이스, 넌스테미 케이스, 바이탈이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와이어링을 하고 사이드 브랜치 D1 와이어링 하고 이제 볼루닝 했습니다. 그래서 볼룬하고 이제 뭐 다이섹션 뭐 조금 생겨 있지만 뭐 스텐트 하면 될 것 같고 약간 D1이 스텐트를 하고 나면 좀 이제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PTCL을 살짝 좀 하고 조금 넓혀놓고 하면은 그래도 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살짝 해놓고 스텐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퓨저하게 2개 이어서 넣었고. 근데 다행히 그래도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고 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퓨저하게 넣고 언더 익스펜션이 조금 있다고 판단해서 하이프레셔를 하면서 하이프레셔 하면서 또 죽을 것 같아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리와이어링을 미리 해놓고 하이프레셔를 했는데 리와이어링을 뭐 한 김에 그냥 깔끔하게 키싱 볼룬까지 해놓자 이렇게 해서 한 2.0 볼룬 가지고 키싱 볼룬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사실 좀 그냥 끝냈어도 되는데 키싱 볼룬까지 안 했어도 되는데 그냥 뭐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사실 한다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밟아 보니까 이런 이제 영상이 이제 보이고 디플레이션 한 상태가 아닙니다. 사이드 브랜치의 볼룬에 이제 다이가 안 보이고 프록시멀 랩트 메인 쪽으로 이제 다이 스테일이 보이죠. 그래서 사실 이 상태에서는 그래도 다이가 이제 프록시멀 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디볼룬 하면 다이가 깨끗하게 씻겨져 나가서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리무브를 하고 찍어봤는데 이제 남아 있죠. 그래서 타입 C 다이섹션 스테인이 이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보면 스파이더 뷰에서도 보면은 레프트 메인에서 서클로 이제 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룸앤 컴프로마이즈는 없기 때문에 서클 와이링을 일단 해놓고 한 5분 기다려봤습니다. 저절로 스판테니어스 셋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좀 기다려봤는데 없어지진 않고 계속 남아 있고요. 또 더 기다려봤습니다. 더 기다렸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고 조금 더 프로파게이션 되는 양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룸에는 괜찮은데 타입 C 다이섹션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고 그냥 피니시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스텐트를 해야 될까? 이제 좀 고민하다가 사실 뭐 이런 경우에 저희는 뭐 CS 백업도 없는 병원이기 때문에 컴프로마이즈돼서 컴플리케이션 생겼을 때 좀 많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레프트 메인 에서 프록시말 LED 걸쳐서 했고 하고 나서 웬만하면은 서크도 그냥 저절로 셋업이 되면 안 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서크 오스티움 거의 니어 토탈로 심해 보여서 탭으로 바이퍼케이션 스탠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탠 부스터 도움으로 이렇게 탭 스탠팅을 하고 뭐 결과는 뭐 괜찮았던 케이스였고 그래서 볼륨 럽처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뭐 하이 프레셔 그리고 칼시피케이션, 컴플렉스 리전 볼륨 그리고 오버사이징 볼륨. 그래서 이 케이스는 좀 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루멘에서 두 개의 볼륨이 들어가서 키싱 볼륨해서 오버사이징 볼륨으로 인한 포퍼레이션이었던 것 같고 포퍼레이션이 피놀 티어 타입이 있고 롱지튜디널 타입이 있고 서컴퍼레이션 타입이 있지만 피놀 티어인 경우에 조금 더 이제 바로 트라우마 이제 좁은 그 에어리어에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이섹션, 퍼퍼레이션, 인트라메럴 헤마토마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롱지튜디널 티어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컴플리케이션 덜 생기지만 썰컴퍼레이션 가로로 티어가 되면은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하면서 경우는 너무 과하지 않게 미니멀리즘이 때로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는 키싱 볼륨을 조금 무리하게 한 게 좀 볼륨 럽처를 유발한 것 같고 볼륨 럽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리탈한 컴플리케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볼륨 럽처가 생겼을 때는 그 주변으로 다이섹션이나 다른 안 좋은 컴플리케이션을 이제 좀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선생님 혹시 저 상황에서 아이부스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을 볼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이부스를 아까 다이섹션 생겼을 때 사실 하기 전에도 아이부스를 보고 싶었는데 아이부스가 사실 늘 고민인 게 비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자 보호 환자여서 이미 그 전에 뭐 다른 비용 나가는 건 안 하겠다라고 좀 강력하게 호소를 해서 사실 빨리 저희 2차 병원에 있는 입장에서는 또 청주 지역에는 또 보호 환자들도 유난히도 많고 그래서 아이부스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패널리스트 선생님 중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은호 선생님. 위험한 상황에서도 잘 결정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꼭 다이섹션이 있을 때 그 스탠을 그렇게까지 그 레프트 메인하고 서컴까지 다 했어야 됐는지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그게 저도 항상 이제 다이섹션이 생겼을 때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더 할지 말지 그냥 둬도 될 거를 괜히 이제 사실 심플 롱 리전으로 그냥 끝날 게 이분은 그냥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 스탠팅이 돼서 그냥 둘 수 있으면 좀 그냥 두고 싶은데 이제 그냥 두고 끝냈으면 아마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분은 서커 오스가 이렇게 제일 거의 될 것 같아서 그냥 나갔으면 아마 레프트 메인이 막혔을 것 같은 생각에서 한 건 잘한 것 같은데요. 그 스탠 들어가고 나서 그렇게 그러니까 메인으로 스탠 괜찮았어요. 예. 서커가 그렇게 아마 그게 또 프로그레션에서 그렇게 보였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이부스로 프락시말 다이아메터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냥 그 사이드 브랜치에 발룸만 하고 플로어 열어주고 다시 프락시말
에다가 이제 NC 발론 이런 거 해서 충분히 확보해서 그래서 플로우가 팀3고 조금 제일돼도 그냥 내버려뒀을 것 같거든요. 굳이 키싱 발론 보통 안 하는데 그 키싱 발론 하는 다이어건에 들어간 그게 NC가 아니어가지고 아마 다이아미터 프락시멀 아테리 다이아미터 작은데 NC가 아니니까 그냥 플레인 발론이니까 막 그 거기서 넙처가 이렇게 돼서 리니어 다이색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키싱 밸론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아까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셔서 그런데 키싱 밸론을 하면 이게 메인 베슬의 스탠스 그 디포미트를 유발하기 때문에 메인 베슬의 나중에 퓨처 이벤트 ISR 같은 거를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싱 밸런을 과연 하는 게 적절한지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칼슘 노 그러니까 HD 하는 환자고 칼슘 노들 같은 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 나 좀 터졌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이제 상하 청조지역에 이제 백업이라든지 문제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두는 게 제일 나아요. 이게 타입 C 다이섹션인데 타입 C 다이섹션이란 말은 다이섹션이 나가지고 플로우가 들어가가지고 딜레이드하게 빠지는 거예요. 리니아 뭐 타입 AB 이거는 풍선이 럽쳐되면서 풍선이 럽쳐되면 이게 핀포인트로 들어가니까 그게 안에 들어간 거고 지금 아까 타입 C 다이섹션은 매번 다이를 쏠 때마다 들어갔다가 천천히 빠지고 또 들어갔다가 이거는 아까 처음에 풍선이 터지면서 들어간 거거든. 그 다음부터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조형제가 안 빠지고 있는 거는 풍선이 터지면서 들어간 거지 추가적으로 이게 뭐 커뮤니케이션 대가 다이섹션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앞에 또 스텐트가 돼 있고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계속 뭐 치고 올라올 정도는 아닌데 그 스텐트를 넣으니까 그 헤마토마가 있던 게 또 LCX로 또 넘어가서 아마 인트라 그 룸이나 그 아마 헤마토마가 크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그 시간 지나면 다 레졸루션 되거든요. 네. 조금만 더 클로즈 모니터링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포항 성모병원의 김종호 선생님, Young Diabetics with 3-Vessel Disease, Where to Go라는 타이틀로 케이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포항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우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뭐 저는 이렇게 되게 힘드시고 되게 어렵고 샥이고 그런 되게 어려운 케이스를 준비하셨는데 저는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저희는 이제 베스큘러 서전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다 해결을 해야 되고 하지만 또 저희는 또 에크모라는 툴이 있어가지고요. 좀 자신 있을 때는 에크모라는 툴이 있으니까 서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하겠다. 그런 약간 모모한 그런 좀 생각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연세는 47세 남자 환자고요. 하이퍼텐션 DM 있고 가슴이 아프시고 숨 차서 오셨고요. 바이탈은 스텝을 했고 랩상에서는 뭐 HbA1c가 7.4 나머지 랩은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엑스레이랑 심전도랑 특별하게 에코상에도 문제 없이 LVH 외에는 특별한 거 없었고요. 나이가 47세이지만 전형적인 체스트 페인 양상이어서 일단은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찍었는데요. CT를 보시면은 RCA부터 디퓨즈하게 칼슘이 군데군데 있고요. RCA도 롱 디퓨즈하게 있었고 LAD는 프록시마스 미드 쪽에 약간 이센트릭하게 칼슘이 있었고 플로우는 잘 해결이 되지만은 LAD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서크랑 OM도 전체적으로 비해주고 있어서 일단은 CT하고 에코랑 종합했을 때 언스테이블이고 47세 남자 환자 DM. 일단 저희가 전형적으로 배웠던 저희가 2021년 항상 저희가 저희가 엔드마크로 보고 있는 리바스큘레이션 가이드라인에 DM을 갖고 있는 젊은 환자는 KBG를 먼저 레코멘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배웠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KBG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 가이드라인은 맞지만 일단은 솔직히 이게 이런 CT를 보시고 CTO도 아니고 칼슘도 많지도 않고 솔직히 하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환자도 KBG 선생님 결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뭐 PCI 하라겠으면 하고 KBG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PCI를 할까? 살짝 하다가
결국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결국에는 환자를 위한 길은 그래도 그래서 1A고 PCI는 2A다. 그래도 한 번 더 고민을 했지만은 환자를 위해서 PCR을 하더라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엑스퍼트에 리퍼를 하고, 그리고 저희 팀은 저희가 서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트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괜히 또 욕심 부려서 내 만족을 위해서 PCR 하는 것보다는 보내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엔지오도 하지 않았습니다. 엔지오 하면 또 제가 괜히 세네 개 넘으면 될 것 같다 해서 해버릴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근데 47세 DM이 상당히 좀 허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할까 하다가 그냥 엔지오 찍으면 욕심 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엔지오를 하셨고요. 역시나 CT랑 마찬가지입니다. RCA에 보시면 디퓨저하게 아주 롱 디퓨저하게 롱이 있고요. 아래에 크레니얼 보시다시피 메인은 괜찮았습니다. 프록시말 LA도 괜찮았고 미드부터 다이고날 넘어서 뒤쪽까지 디퓨저하게 병이 있었고요. LA 크레니얼에서 마찬가지고 서크도 마찬가지로 OM 서크 다 병이 있는 약간 좋다면은 이 메인 좀 살아있고 션 메인이긴 하지만은 서크 OM 서크랑 LAD의 프록시말이 좀 살아있는, 그래서 아마 고민을 좀 하셨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PCI를 해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그냥 디퓨저하기 때문에 스텐트 롱 스텐트 몇 개 넣으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KBG랑 상의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결국에는 PCI를 하셨습니다. 예상대로 일단 2.0 번론으로 해서 쭉쭉쭉쭉 프리딜라이제이션 했고요. 플로우는 잘 유지가 됐는데 아이브스가 잘 안 통과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CT에서 보였다시피 다이고날 그 바이퍼케이션 쪽에 아마 칼슘을 약간 아스렉토미 하는 그런 작업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룸맨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DS 2.5에 48을 롱하게 놓고, 아마 뒤쪽은 병이 있으나 약간 네거티브 니몰링 됐고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한 스텐트, 롱 스텐트를 하나 넣으신 것 같고요. NC 번론으로 마지막까지 하셔서 일단 비교적 플로우는 잘 유지가 됐습니다. 또 서크도 이제 OM 쪽으로 해서 2.5에 48고 NC 3.0으로 퍼스트 달라테이션 했고요. 일단 그 다음에 플로우는 아주 잘 유지가 됐고, RC도 아주 롱 디퓨저하게 롱이 있어가지고요. 3.0, 3.5 오버래핑해서 28, 34로 해서 3.5로 총 마지막 퍼스트 딜라테이션 해서 스테이는 총 4개 들어갔고, LAD, 서크 48, 48, RC에는 28, 34 비교적 상당히 롱하게 넣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와서 아무래도 이게 1년 동안 있으면 조금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특별한 체스트 페인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디퓨저하게 롱하게 있어서 1년 정도 있다가 제 팔로우 엔지오를 루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ISR이 약간 아마 오버래핑 되는 쪽에 약간의 ISR이 좀 있었고요. 그 LAD 쪽 프록시말 쪽에 약간 또 ISR이 왔고, 그 뒤쪽으로도 약간 더 좀 진행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크 쪽도 보시면은 약간 앞쪽으로 좀 ISR이 와서 항상 고민인 겁니다. 저희가 누가 봐도 메인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KBG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KBG를 하는데 나이하고 DM 빼고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가이드라인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만은 괜히 저희 욕심 아니면은 할 수 있다는 약간의 자신감 이런 거로 PCI 하는 경우도 저도 이제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 말고도 좀 고민되는 케이스일 때 그냥 PCI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항상 이 가이드라인을 항상 따라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게 환자를 석대를 하더라도 바이패스를 가야 될 것인지 항상 고민이어서 케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한 거죠? 결국은. 네, 제가 안 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팔로우하고 엔지오 찍고, 네네네. 저 엔지오 찍은 거는 어떤 이스케미아 에비던스가 있어서 엔지오를 팔로우한 건가요? 그러진 않았고요. 그런 건 아닌 거죠? 네네. 제가 네.
저희가 루틴으로 1년 있다가 팔로우를 하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는데요. 너무나 롱 스텐트가 들어가 있고 일단 제가 일단 1년 있다가 환자 그 배설 상태를 알고 있어야지 그다음에 환자가 어떤 체스트 페인이 있거나 그랬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됐고 일단 1년 있다가 이 ISR이 좀 왔을 거라 일단 생각을 조금 해서 그냥 루틴하게 약간 1년 있다 환자 증상 없었지만은 엔조를 팔로우한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트레드밀 같은 펑셔널 스타트를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패널 선생님 중에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예, 선생님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자 BMI나 아니면 당뇨약 몇 제를 드시는지 그다음에 스모커신지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스모커는 아니셨고요. 그 패밀리 히스토리가 아버지가 PCI 받은 히스토리가 있으시고 당뇨는 한 5년 약 먹은 지는 5년 정도 되셨는데 아마 그 전부터 좀 있었을 것 같고 BMI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약간 통통한 정도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선생님처럼 이제 저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또 젊으신 분들 30대까지 요즘에 오시니까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분이 PCR을 하든 KBG를 하든 그 뒤에 어떻게 사실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당뇨 뭐 약제가 이미 뭐 3제, 4제 들어갈 정도는 인슐린 고민해야 될 정도나 아니면은 뭐 오래 보셨을 거니까요. 예. 약 잘 따라오시는지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KBG KBG. 예. 그래서 안에 저는 그 옆에 계시는 교수님들을 좋아하시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처음부터 KBG를 하면 이런 상태에서 KBG를 붙이면 이게 플로우가 컴페티션 해가지고 이 그래프트가 막히든지 네이티브 베이스에 막히든지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안티 플레이트리트 어떻게 잘 가져가서 팔로우를 잘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안티 플레이트를 내지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요새는 거의 에피언트로 많이 가는 추세인 것 같아서요. 일단은 언스테이블이고 해서 세핀의 에피언트로 일단 1년 썼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또 플라픽스 모노로 쓰면서 좀 선생님 말씀대로 당뇨 조절과 스타틴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됐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하이도스 스타틴 플러스 에지팀까지 같이 가고 아마 제 기억으로 마지막에 LDL은 한 50대 초반으로 맞췄던 걸 알고 있습니다. 당뇨 조절이 조금 안 돼서 당뇨 그게 좀 걱정이어서요. 아마 인슐린으로 지금 거의 넘어가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흉배과 선생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그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스트 퍼스펙티브에선 저렇게 하면 컴피티션이 돼서 이게 그래프트 페일러의 찬스가 높을 것 같다라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흉부외과 김용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PCI 이제 할지 KBG를 할지 이제 결정하기는 뭐 상당히 이제 뭐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아티리얼 그래프트 같은 경우는 컴피티션이 생겨도 그래도 이제 그 플로우가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DM 있고 뭐 이런 환자는 아티리얼 그래프트로 그리고 이제 LAD는 뭐 리마 그리고 뭐 서크든 라디얼 아티리얼 그래프트로 하면은 컴피티션이 조금 이제 생긴다고 그러더라도 오클루전 그래프트 페일러가 생기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프트는 안 막히는데 네이티브 베이스를 잘 막히거든요. 우리가 KBG에 있는 환자 팔로우 벤치에 보면 그 그래프트 페이턴이 굉장히 좋아요. 아테르 그래프트라서. 근데 이제 네이티브 베슬들이 이게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게 프락시말 파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트 텐데 프락시말 파트에 아세로스클레이드 프로그레션이 빨라지긴 하죠. 김대현 씨. 예. 저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컴피티션이 분명히 생기면서 리마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조하면서 만약 병이 있으면 특히 젊은 나이의 환자들은 FF를 반드시 해가지고 이게 병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저희 수술하는 게 좋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병은 있어 보이는데 딱 들어가서 봤더니 플로우 되게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플로우를 쟀을 때는 괜찮지만 나가서 나중에는 막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충분한 이빌루션 하고 에비던스 가지고 KBG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김대현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다음 주제로. 그냥 짧게. 이 환자가 지금 스텐트가 지금 4개가 들어가 있고 전체 스텐트 버든이 거의 160mm에 가까운 상태인데 이런 환자들에서 혹시 프롤onged DAPT를 고려하시지는 않고 계신지? 네.
저 같은 경우는 프로롱들 하는데 한 3년까지는 해도 되고 요즘 플러스 그레일 에피엔트가 있어요. 플러스 그레일로 가면 아까 선생님이 이제 클로피도고를 단독 옆으로 가면 조금 리스크한 게 넌 리스판드가 한 20% 있어서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넌 리스판드면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플러스 그레이를 단독 요법을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연주한테 여쭤봤기 때문에 대답해 주세요. 네,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오버래핑이 RCA 하나가 됐고 그쪽은 3.0, 3.5였고 아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메인에 들어갔거나 거의 오스 쪽에 들어가면 뎁트를 조금 유지를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ISR이 조금 왔습니다만 스텐트 스럼보스가 오게 뭐 올 수는 있지만은 레이트하게 베리 레이트하게 올 확률이 좀 적다 생각을 해서 오히려 저희 타겟을 아까 말씀드린 DM 조절과 스타팅 조절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환자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재는 의정부 성모병원의 임성민 교수님께서 How to manage patient with repeated stent failure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모병원 임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모든 교수님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이 리피티드 스텐 페일러가 되겠습니다. 스텐 페일러는 인스턴트 리스테노시스와 스텐 스럼보시스가 되겠고, 뭐 아직 많은 뭐 기술의 발전이 있어 왔지만도 최근에도 계속 뭐 2에서 3% 정도의 ISR가 낮은 확률의 스텐 스럼보시스 계속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뭐 이런 환자들 다들 고민이 많으실 그런 환자들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렇게 여러 번 지난주에 태어났던 이 환자도 이제 앞으로 언제 또 올지 언제 찍어봐야 될지 이런 게 고민인데 그 ISR 환자 중에 이제 제가 가장 고민 많이 했던 그런 환자를 좀 쉐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이제 2018년 유럽에서는 DCB가 클래스 1이었고, 그다음 KBG를 이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는 그 사이에 이제 데이터가 좀 쌓이면서 그 아나토미컬 팩터가 괜찮고 답트에 좀 잘 따라올 수 있으면 DS가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나와 있지만 사실 그 ISR 뭐 스텐 페일러에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는 뭐 엑스퍼트 오피니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케이스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환자는 60세 여자 환자고 15일 전에 발생한 체스트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일단 약물 치료 중이었던 환자고요. 그 외래에서 시행한 심전도에서는 이제 안테리어리드의 스몰 R과 좀 ST 체인지 의심되는 너무 전형적인 환자였기 때문에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했고 일주일 있다 입원했을 때는 이제 그 안테리어리드에서 딥12 인버전으로 바뀐 상태였고 엔자임은 네거티브. CT에서 보면은 프록시마 LAD 메인 바이퍼케이션 리전이어서 그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이제 의심하에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했습니다. 코로너리 엔지오에서는 프록시마 LAD 리전이 컬프릿인 것 같았고 디스탈에도 시그니피컨트한 리전이 있었고 서쿠오스 리전이 있었던 이런 환자고요. 일단 컬프릿 리전은 타이트했기 때문에 먼저 발론 엔지오플라스티를 해주고 아이브스 스터디에서 이 디스탈 리전에 대해서 미니멀 에어리어가 한 1.9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LAD를 모두 풀로 커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텐을 그 2.75 38과 3.0 34로 그리고 그 LAD 오스티움과 이제 디스탈 메인 리전이 뭐 LAD 오스티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병변은 아니었고 사실 서코오스가 이제 고민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LAD에서 디스탈 메인으로 크로스오버해서 투 스텐으로 롱 스텐을 했고 프리로 그 서코오스티움에 대한 피지올로직 스터디에서는 FFR 0.9였는데 스텐 크로스오버하고 파탄 이후에는 서코오스가 이제 FFR 0.79로 이제 떨어지고 투 스텐 해주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리버스 큘롯으로 해서 스텐이 총 3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브스에서 그 에어리어 판단해서 디스탈 에어리어 NC 발론하고 파이널 키싱 팟하고 맞췄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에어리어가 한 9 정도, LAD 오스티움은 6.9, LAD 미드 디스탈은 이 팟하기 전 영상인데 4.3, 서크 오스티움 5.7, 서크 프록시말 한 5.2 정도로 에어리어 확보하고 맞췄고요. 파이널 엔지오그래피에서는 LAD의 길게 2개의 스텐트와 메인의 리버스 큘롯으로 마무리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이전 약제를 좀 조절해서 이제 듀얼 안티플레이틀릿과 각종 약제를 조절했고 LDL 52 당뇨도 어느 정도 잘 조절되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4개월 지난 상황에서 밤에 이제 응급실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팔로우하는 동안 심전도 아주 정상이었는데 응급실 왔을 때 보면 이제 디퓨저하게 SD 디프레션이 관찰이 됐고 이제 카디악 마커가 상승하고 프로비엔피 상승하고 이제 밤에 와서 아침에 이제 팔로우 엔지오 해야 되겠다 하는 사이에 이제 혈압도 좀 언스테이블해지고 좀 샥에 가까운 소견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번째 스케줄로 들어갔고 디스탈 LAD 스텐의 타이트한 리전, 프록시말 서크의 타이트한 리전이 관찰이 됐고 RCA에서 약간의 에이펙스 쪽으로 콜라테랄로 이제 바이탈이 겨우 버틴 것 같았습니다. 아이노트로픽스만 사용하고 이제 빠르게 TIMI3를 만들어주면 바이탈은 버틸 수 있는 정도일 것 같아서요. 페모럴로 들어가서 이전에 이제 3.0 NC로 했었으니까 하나 더 큰 3.5 NC로 디스탈 열어주고 서크도 열어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브스로 평가를 했을 때 그 서크 리전이나 뭐 디스탈 LAD 리전은 모두 이제 그 호모지니어스한 티슈, 뭐 이미 NC 발론을 충분히 크게 한 상황에서 뭐 티슈 버든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 하지만 그냥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자로 생각이 됐고 프록시마 LAD에서는 어떤 딜레이드 말 어포지션 같은 그런 소견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크 쪽에는 좀 스럼보스도 약간 동반된 것 같았지만 어쨌든 NC 후에 리전은 확실히 확보가 된 것 같아서 서크랑 디스탈 LAD는 DCB로 하고 프록시말 쪽에는 좀 말 어포지션 된 것을 NC로 해서 더 밟아주는 스트래티지로 해서 이전에 비해서 더 에어레를 확보하고 이렇게 약을 한번 발라줬으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며 마치고 파이널 엔지오그래피에서 TIMI3 잘 얻은 상태에서 클로피도그를 대신에 티커렐로로 투여하고 외래에서 팔로우 하기로 하였습니다. 워낙 이제 샥으로 왔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환자 보호자랑도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래서 3개월 되던 시점에 사실 증상은 없었는데 팔로우 엔지오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약간 서크 LAD 프록시말 쪽으로 좀 ISR이 진행된 소견인데 이제 이때 OCT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프록시말 LAD나 서크 리전을 보면은 호모지니어스한 파이브로틱 티슈고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의 메인은 그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의 좀 다크한 칼슘 같은 리전까지도 동반된 그냥 순수하게 네오인티마 하이퍼플라지아고 에어리어는 이게 뭐 다 스텐 에어리어가 아닌 이제 그 네오인티마에 대한 에어리어인데도 뭐 어느 정도 다 3.5, 4.0 이상으로는 유지되는 상황이어서 티슈가 진짜 빨리 자라는구나 판단하고 하지만 이제 3개월째 이 정도 잘 버텼으니까 약으로 잘 버티겠지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외래 팔로업 하는데 그 여름 사이에 차트를 보니까 지금 기억났는데 혈압이 계속 떨어져서 약 조절하는 게 여러 번 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왔을 때 뭐 TAB 인벌전 다행히 마커는 증가하지 않고 바이탈도 괜찮아서 이제 다음날 팔로업 엔조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찍어보니 프록시말 LAD부터 디스탈까지 다 12하게 SR이 왔고 서크도 그대로 왔고 이게 이제 RCA에서 콜라테럴이 점점 발전하면서 디스탈 LAD도 커버하면서 이제 바이탈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바이탈은 버티고 MI는 아니니 이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겠다 해서 현재 최근 뭐 리뷰 논문에서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이제 원 레이어의 DS인 경우에는 리피트 DES, 그러니까 DS를 투 레이어로 하는 것까지를 우선은
더 데이터가 좋다 이런 게 현재는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투 레이어가 있을 때는 이제 서드 레이어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여러 하이 리스크 아나토미 그리고 굿 서지컬 캔디데이트인 경우에는 캐비지를 고려해라. 크게 정리하면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스템 펠류가 오면은 팀 3가 가장 중요하고, 뭐 팀 3 얻은 다음에는 가능하면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은 다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텐 언더 익스펜전이나 말 어포지션이 가장 흔하고, 뭐 다른 파악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파악하고, 그 다음 티슈가 얼마나 자랐냐, 뭐 내가 아세로스클로시스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근데 사실 치료는 그냥 대부분 더 큰 NC 발론, 이전에 얼마를 했는지 봐서 더 큰 NC 발론으로 더 큰 에어리어를 확보하면 스텐도 더 잘 붙고, 에어리어가 확보가 되니 그만큼 플로우도 더 좋아지고, 더 큰 NC 발론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고, 저는 아직 뭐 그런 또 병원의 기구 사정상 다른 모달리티는 이제 별로 경험이 없는데, NC 발론을 크게 해서 리전이 잘 프리퍼레이션 되면은 보통은 첫 번째 ISR인 경우에는 DCB를 선호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건 토론 시간에 하면 되니까 빨리 해서 이 환자를 이 상황에서 고민해 보니 더 이상 큰 NC 발론을 해서 더 리전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처음에 리버스큘러를 해놓고 노니 이제 이 상황에서 브리스텐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메인 쪽으로는 3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전에 이제 샥으로 왔던 그런 히스토리가 또 꽤 트라우마로, 이제 오퍼레이터로서는 이게 제가 했던 환자가 막 3달, 4달 만에 샥으로 오면은 이게 크게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KBG를 보내서 이 RI까지 3베슬 KBG를 마치고 현재 한 2년 정도 그냥 잘 벨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케이스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발표해 주셨고요.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면 왜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ISR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케이스는? 그게 사실 저도 제일 궁금한 건데요. 조금 뭐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어떤 제가 지식은 부족하지만 어떤 메탈이나 약재에 대한 하이퍼 센시티비티나 어떤 티슈 프리퍼레이션이 좀 과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또 스텐트를 해도 똑같은 게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 외에는 사실 다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그 엔드플라텔레트에 대한 난리스판더나 이런 거 관련된 연구나 이런 걸 한 적, 스타디나 이런 건 한 적 없고요. 그냥 클로피도그렐일 때는 적당히 PR료 나오고 티카 쓰면은 PR료 떨어지고, 뭐 LDL, 뭐 글루코즈 다 잘 조절되고 뭐 그랬던 환자입니다. 예, 이 컴플렉스한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은 패널 선생님 또 플로어에서 코멘트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네. 코멘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저는 고집스럽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집스럽고 잘못된 결정이었는데, 한 67번을 DCB도 하고 PCI도 스텐을 안쪽에다 다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리커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KBG를 보냈고, KBG에서는 지금까지 해피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표자 선생님 굉장히 일찍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일찍은 아니죠. 한 4번째, 5번째 때 KBG 간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컨 IS 할 때. 세 번 IS로 4번째 가신 거죠, 그죠? 예.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 네, 선생님 좋은 네, 케이스 잘 박하고 봤고요. 한 2달 만에 막 이렇게 빨리 프로그레션하면 실은 KBG를 빨리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어떤 사정 때문에 또 어떤 세컨 프로시저를 하고 약을 끌어야 될 때 혹시 경험 많은 교수님들 계시면 이럴 때 안티인플라메이터리 뭐 콜치신이나 이런 거 혹시나 쓰신 경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효과가 뭐 굉장히 좋다는 이런 정도까지 인상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사실 이 케이스 38, 40 몇 짜리 롱 스텐팅 2개가 들어갔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스텐트 각각에 미치는 쉐어 스트레스나 익스터널 폴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인티마 하이퍼플라이즈의 하나의 폴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꼭 그 부위에 다시 생기고
그래서 뭘 해도 다시 또 꼭 ISR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롱 스탠팅은 가능한 한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처음에는 LAD 디스탈에 왔고 두 번째는 그냥 프록시멀 LAD 쪽에 왔기 때문에 이게 보면 꼭 같은 자리에 반복하지도 않아요. 근데 또 이쪽을 잘 해놓으면 또 반대편에 오고 또 반대편에 오면 또 나중에 또 계속 아까 7번도 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스텐트하고 이 환자는 궁합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캐비지를 빨리 하는 게 가장 적절한 치료가 아닌가 싶어요. 환자가 뭘 해도 안 돼. 이것도 그러면 그 에브로리무스 계통의 스텐트를 넣고 이건 또 패클리탁셀에 DEB를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거 꼭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지금 환자 괜찮죠? 네. 얼마나 됐죠? 캐비지 캐비지 2년 됐습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잘 디시전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런 ISR 환자를 만난다. 어떤 시점에 캐비지를 이게 디시전을 내리겠어요? 결국에는 이 환자는 이제 좀 래피드하게 됐다와 샥으로 왔다가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보통 크로닉하게 오고 스테이블하고 3개 넣는데 하나씩 번갈아 오면은 사실은 투레이어 스텐트 하고 DCB 한 번 더 하고 보통은 그렇게 가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서울 성모병원은 흉백과 선생님한테 ISR 캐비지 많이 리퍼하나요? 예, IS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연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 빈센트 병원의 허성호 선생님 아주 재밌는 케이스 같습니다. 스텐 어시스티드 엠볼라이제이션 오브 코로나리 아터리 빅 아뉴리즘. 인터레스팅한 케이스 소위 말하는 허성호입니다. 네. 캐비티 좋다 했는데 제가 이게 처음에 이 환자는 그 사이폰 넣고 나서 에너리즘만 체인지가 계속 심해진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69세 남자 환자고 이제 그때 흉통이 왔고 2006년도 5월달에 역사가 좀 깁니다. 이제 이 환자가 그때 제가 보던 환자는 아니었는데 그때 사이퍼를 그때 3.5 저쪽에 LAD 쪽에 2개 들어가고 좀 길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서커 쪽에도 원 스텐트 길게 33mm짜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 그때 팔로업을 한 1년이 안 됐을 때 엔조를 했는데 뭐 그 당시 우리 사이퍼 해보면 짧은 시기에 해보면 다 너무 좋아서 결과도 없고 뭐 에너지 체인지도 없이 했는데 2008년도에 이제 조금씩 낌새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이때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환자분이 이때까지 제가 보진 않았던 환자였거든요. 이때도 보면 이제 프락심 LAD하고 미드 LAD 쪽에 특히 프락심 LAD는 에너지말 체인지가 좀 심해졌고 서커 쪽도 조금씩 이제 디스탈하고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가 숨이 차다고 이제 호소를 기록을 보니까 숨 차다고 이제 호소를 하고 환자는 엔조를 찍어보면 엔조는 아직 괜찮은데 에너지만 체인지들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다 스텐트는 우리 실루무스 계열의 에너지만 체인지가 좀 더 심해진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처음 제가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 1월달에 환자가 LAD 하고 서커가 다 이제 막혀 왔고요. 그 넌스테미로 오고 환자는 숨이 너무 찬 걸로 호흡곤란으로 왔어요. 이젝페이션도 같은 한 20%좀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된 상태. 그래서 우리 그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그 와이어하고 이런 거 쉽게 됐습니다. 내가 이때는 약간 스롬보스틱한 상태였고 LAD는 저희들이 그때 DB만 했고요. 서커는 그냥 스텐트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때 자이언스 프라임을 넣고 뒤쪽을 프락시멀 그 디스탈 쪽으로 해서 더 넣고 그래서 플로 시즌 끝났는데 또 한 1년이 조금 못 돼서 그 환자를 팔로우를 조금 했었습니다. 사실은 좀 불안해서 LAD가 에너지만 체인지 된 것이 플로우는 유지되고 있는데 프락심 LAD 쪽에 에너지만 체인지가 너무 심해졌고 서커 쪽에는 에너지만 조금 체인지 있던 것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 모양새를 보면 앞쪽에는 그대로 좀 남아있긴 하지만 앞쪽에는 에볼리무스가 커버가 되지 않았던 부위고요. 그래서 다시 2017년 다시 이제 숨이 확 차서 오더만은 그 환자 다시 또 막혔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때 흉부외과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80을 다 돼가는 나이가 됐고요. 하여튼 사이클 애니리즘 체인지하고 이적 표준하고 숨이 너무 차다고 해서 왔고 이적 표준 한 20% 뭐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모랄 어프로치를 해서 이제 문을 좀 찾아보고 우선 플로우를 좀 열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좀 플로우를 열어놓고 그 고민을 했던 문을 찾아본 것에 스텐트 어시스트 코일 엠볼리즘 뭐 신기한까지 요즘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죠. 애니리즘 체인지. 근데 스텐트 넣어서 오늘 실루누스 생겨서 오늘 약간 슈도 애니리즘 타입으로 생기는 이런 타입들을 한 건 아니고 원래 빅 애니리즘한테 애니리즘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요 시술을 또 스텐트를 넣을 수는 없고 DB를 할 수는 없고 또 연세 환자 80이 다 돼가는 캐비지를 하기도 좀 환자도 할 여지도 없고 이적 표준도 낮고 해서 이제 코일 엠블리제이션을 했습니다. 뭐 스텐트가 벌써 이 사이퍼가 들어있어서 마이크로 카세타를 조금 비싼 것 같아 썼으면 나 그때 몰랐는데 삭감이 됐을 것 같긴 한데 테르모 우리 그저 뭐고 파인크로스를 쓰면 그 신경외과에서 보험이 되는 머리 쪽에 그냥 보험이 되는 코일을 보험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이 되는데 지쪽 코로나를 쓰면 그냥 보험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디태치할 수 있는 거를 하여튼 그걸 썼습니다. 써서 코일 엠블리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 코일을 어느 정도 다 하고 나서 뭘 했냐면 앞쪽에 사이프 있는 스텐트 쪽에다 거기다 우리 다시 서커 쪽에서 에볼리무스 계열이 스텐트를 넣고 나니까 애니리즘화 체인지가 없었던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다른 스텐트, 드럭 루팅 스텐트를 넣었습니다. 넣고 2019년 조금 불안해 1년 반 정도 지나서 팔로업을 했는데 잘 유지를 하더라고요. 환자도 정상 없이 잘 유지되고 서커 쪽도 그때 우리가 에볼리무스 계통 넣었던 스텐트 잘 유지되고 더 번지지 않고 커지지도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팔로업 됐던 데 보면 잘 유지되고 코일 쪽으로 더 뭐 밀려 나오거나 애니리즘 체인지가 없이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도 보면 이쪽에 약간 두 배속을 해서 보면 이 아이부스를 봐서 코일이 다 논문에 보면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뭐 여기 보이는 것은 코일이 보이는데 떠 있는지 뭐 비어 있는지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뭐 큰 문제 없이 다 비슷한 양상으로 보이는 것 같고 크게 사이즈나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 팔로업을 2019년 그때 당시에 하고 최근에 이제 8월 달에도 여기 이제 대선 성모에 있던 이제 기록을 좀 보내다고 환자는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까 앞에 케이스는 캐비지를 빨리 하자고 했긴 했는데 물론 이 환자 케이스도 중간에 캐비지를 했어야 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환자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 사이프 시절에 실루루브스 이루팅 스텐트를 넣고 난 슈도 애니리즘이 빅 사이즈로 생겼을 때는 다른 드럭 스텐트 계열의 에블리무스나 이걸 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거의 13년 동안의 시리얼 체인지를 봤는데 그래서 보고를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스텐트 메스필람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건 이제 우리 서커 쪽에 하나 예를 봤습니다. 서커 쪽에 다른 에볼리우스를 써보니 다른 계통을 쓰면 좀 좋고 DB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니리즘 체인지 상에서 이 한 케이스를 갖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다른 어나더 드럭 이루팅 스텐트를 하고 다른 이루팅 스텐트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캐비지를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아뉴리즘 환자한테 캐비지를 하면 그 아뉴리즘은 계속 커질 텐데 캐비지가 옵션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다른 논문에 보면 예. 그냥 우리 스텐트는 슈도 애니리즘 아닌 데는 캐비지를 레커멘드를 하더라고요. 이 환자는 슈도 애니리즘이 아니죠. 트루 애니리즘이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슈도 애니리즘을 보더라고요. 이제 스텐트는 커진 거는. 글쎄요? 이걸 슈도로 본다고?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코로나리 아트리 아뉴리즘 케이스들 모아서 시스테믹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슈도리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슈도리즘은 아테라월 전체가 넓어지는 게 트루 애니리즘이고 이건 이런 드러그 등 스텐 넣고 나서는 대부분 아테라월 시닝이 오면서 위크닝이 오면서 넓어지는 거여서 대부분 다 트루 애니리즘이죠 이거는. 근데 저렇게 계속 커지면 저거는 터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KBG 옵션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흉백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KBG를 하면은 이제 그 프록시멀 리전은 그 라이게이션을 이제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라이게이션을 프록시멀 리전 같은 경우는 하려면은 그 프록시멀 코로너리 아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로 에피카디움에 이제 파묻혀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CPB를 같이 돌리고 KBG하고 라이게이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가 커지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그 코일 엠블라이제이션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케이스 몇 번 해본 적이 없어요. 3케이스밖에 안 해봤는데요. 하나는 이게 실루무스 사이프로로 온 거는 이렇게 처음 한번 해봤고, 나머지 진짜 빅 사이즈 코로너리 애누리즘은 그거는 논문 케이스들이 꽤 있어서 네네. 해봤던. 3케이스 밖에가 아니라 3케이스씩이나 하신 거예요. 예,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없습니다. 선택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네. 신경외과 팀도 좀 불러가지고 조언도 듣고 좀 한. 네. 다른 뭐 패널 선생님 질문이나 코멘트. KBG보다는 방금 하신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프록시마를 묶어버려야 되기 네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흉외과 선생님들이 이게 라이게이션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가요? 거기 네. 다른 논문에 보면 KBG하고 라이게이션 묶어서 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네, 어쨌든 뭐 잘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플로어에서 없으신가요? 네, 장기혁 선생님. 아니 시술은 굉장히 잘했는데 그 혹시 너무 에피카디아 코로나티 누멘과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스롬보시스 생길 리스크를 혹시 고려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 다른 데 논문을 저도 걱정을 이 케이스를 처음 해봤거든요. 이거 할 때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통 베어메트 스텐트를 보통 했던 데가 많고 드럭 이랬던 스텐트를 이게 스텐 어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신경외과나 요즘은 스텐 어시스트 머리 쪽에 할 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솔루무스 전혀 별로 안 쓰고 그 대신 안티플라이트 에이전트를 조금 길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닷들을 좀 길게 쓰거나 어떤 선생님은 신경외과 선생님이 클로피도그레를 더블 도즈로 쓰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경외과 좀 우리 병원에 좀 많이 했던 선생님들하고 그때 좀 교류를 하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스룸부스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코일이 스텐 바깥으로 나와서 루멘에 있으면 문제되지만 그게 그러지 문제되죠. 않습니다. 그래서 예. 절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고 만약에 바깥에 나오면 다시 스텐으로 그걸 깔아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서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스텐 안쪽에 안 나오게. 트라이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마이크로 카세트를 위치에 놓고 스텐트를 미리 깔고 그때부터 코일 넣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스텐트를 먼저 넣고 스텐트 사이로 마이크로 카세트를 넣어서 조심스럽게 풉니다.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리캡처가 되는 코일을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좀 비싼 거거든요. 신경외과 쓰는 거. 그걸 보고 모양 안 좋으면 다 리캡처하고 계속 메꾸면 완벽하게 다 안 메꾸고 어느 정도 그 안에만 스름 차고 그다음에 그 스텐트 앞쪽으로는 다 나오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 조금 띠적 나오면 거기다 어디시나 발론이라도 붙여서 넣고 하면 큰 문제. 아니 나오면 무조건 스텐 해야 돼요. 예. 스럼보스 생겨서 가지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전에 사이퍼 쓸 때는 이런 에너지 많이 생기는데 요즘은 안 생기잖아요. 그게. 예. 그 메커니즘 차이가 그때 그 요즘은 바이옵섭을 한쪽에 뱃살월 쪽만 그 실로누문 쓰기도 하고 요즘 용량이 사이퍼보다 3분의 1 정도 그 코팅되는 드럭 약이 용량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릴리스 되고 해서 좀 적게. 폴리머에 의한 인플라메이터리 리액션 중요한 한 메커니즘이죠. 그 타카야스란데 그 가와사키 이러면 뭐 BD도 뭐 이렇게 멀티플하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매니지하시? 아직 그걸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케이스 하나는 IgG4 related 빅 애니리즘 케이스를 또 스텐 어시스트 콜리언 포지션 해보고 가끔 그래프트 스테트 넣기도 하고 그렇긴 예. 하는데 저는 한 케이스가 결국은 코로나리 럽처돼서 익스파이어 뼈 아픈 케이스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트리트먼트를. 네, 더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 20분이나 저희 시간을 저희가 앞당겼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예, 네. 장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세션 마치고
주최 측의 장규육 교수께서 클로징 리마크가 있겠습니다. 네, 안 가시고 여기 있는 거는 사진을 찍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예, 오늘 끝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남아주신 여러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특히 마지막까지 좌장 봐주신 두 분 교수님들하고 윤경호 선생님, 아까 최동원 이사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기서 심포지움을 한 게 2016년도에 처음 했고, 코로나 시대인 2020년, 21년 이렇게 그때도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8회까지 왔는데요. 처음 이걸 올해도 여기 프로그램 짤 때 올해 할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여러 선생님들 와서 강의하는 거 들으니까 정말 강의도 잘하시고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윈터코액트가 이제 제대로 자리 잡아서 다 많은 선생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여기 끝나고 여기 슬라이드에 나오실 텐데 슬라이드 좀 비춰주세요. 저기 요 앞에 광화문 갈비라고 여기 걸어서 한 3, 4분 가면은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꼭 오셔서 같이 고기만 드시고 가시고요. 내년도 학회는 또 이렇게 한 4번 정도 저희가 준비했는데 저희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국제학회가 안 돼서 4번을 해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도 또 여기 있는 분들 오셔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이 나오셔서 여기서 다 같이 사진 찍고 공식 행사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